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9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오늘 대부분 빨간불을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죠. 네, 코스닥 시총 20위권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실적 악재를 딛고 에코프로가 4% 반등에 성공했고 포스코 DX, 셀트리온 제약, HPSP, 루닛 등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해소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최근 자산운용업계가 바이오 관련 ETF 출시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AI 열풍이 의료기기 업체로 확산이 되고 하반기를 변곡점으로 바이오 산업의 본격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출시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바이오 돈맥경화 돌파 나선답니다. 전 세계 바이오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3이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바이오텍 참여 기업들은 투자 활성화에 한 목소리를 냈고 정부는 7월 바이오 경제 2.0 발표 등 바이오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죠. 네, 본격 합병 추진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이틀간 상승하면서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는데요. 이외에도 레고캠바이오, 보로노이 등 주요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암, 엔비디아와 앵커 투자 논의입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이 오는 9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엔비디아와 앵커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암 설계에 기반한 AI용 차세대 슈퍼칩 그레이스 호커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 주가는 3% 이상 급등을 했고 국내 반도체주에도 훈풍으로 닿았습니다. 특히 암 관련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주목을 받았죠. 네, 암의 공식 파트너사로 주목받은 가온칩스가 3거래 연속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한미반도체, AD테크놀로지 등 대부분 종목들이 탄력 있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에 AI 재료까지 더해진 시스템 반도체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를 비교하면서 매매 포인트 잘 잡아가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은 바이오와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과 레고캠바이오, 가온칩스, 그리고 AD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바이오 돈맥경화 돌파 나선답니다. 전 세계 바이오 기업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종합 바이오 컨벤션 행사가 국내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바이오는 첨단 전략 산업으로 추가 지정이 돼서 시설 투자에 있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정부의 지원 행보, 오랜 기간 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바이오주에 좀 훈풍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훈풍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육성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제대로 실적을 내는 바이오시밀러 제외하고 실적을 내는 신약은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바이오도 결국 5년 뒤, 10년 뒤에는 실적을 내어 주어야지만 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실적이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내지 않고서 이런 단기적인 정책적 행보만으로 주가의 오름은 금세 저는 제자리에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사실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것, 공장을 증설한다는 건 임상 3상이 완료가 되고 4상, 그러니까 승인을 앞둔 시점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임상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 성공을 시키는지, 그리고 임상을 성공한 이후에 정부가 의료보험 혜택, 약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주냐가 중요하지, 이같이 뭐 뜬구름 잡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훈풍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야 영향은 네. 제한적이다. 아. 이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나왔었지만 지금 시설 투자의 뭐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임상과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바이오주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제 변곡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과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 사인을 주셨고,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의견이 나뉘었는데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자 시장에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 추진 소식에 이제 그룹주가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선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익원 지점장께서 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조금 좀 단기적인 그 이슈다라고 하셨지만 셀트리온은 고를 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은 실적을 내고 있죠. 그리고 신약이 아닌 바이오 시밀러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일단 펀더멘탈적인 이유는 뒤로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큰데 현재 시장에서 이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주요 수급적인 이슈는 ETF 그리고 쇼커버 그리고 CFD 때 따른 수급 이슈입니다. 네. 먼저 CFD에 대한 매도세는 거의 다 나왔죠. 그리고 CFD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CFD에 대한 이슈는 둘째 치더라도 ETF와 쇼커버,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수급인데요. 먼저 ET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나 엔터 그리고 바이오, 지금 바이오 ETF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ETF에 새로운 돈을 유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가장 종목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는 바로 쇼커버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라든가 금양 같은 종목들도 쇼커버에 의한 수급 그리고 그 수급에 의한 다시 쇼커버가 선순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네. 동사가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에 대한 이슈가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가 ETF, 쇼커버 모두 우호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고 신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데다가 지금 합병 절차에 이제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더 강하게 튈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강석훈 PB께도 이제 질문 드려볼 텐데 오늘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했잖아요. 9% 상승을 했는데 뭐 쇼커버링에 있어서도 제약과 헬스케어가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이제 지점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한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 합병 이슈가 이제는 좀 돌아설 수 있는 좀 강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그 첫 번째 방금 말씀 주셨던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이유는 사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시총이 제일 작기 때문에 크게 움직였다 이렇게 가벼워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의 전반적인 이제 수혜라고 볼 수 있는데 합병 자체가 이 과정에서 이제 제약이 가장 크게 움직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벼워서라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합병 이슈에 대해서 이 그룹주들이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 분식회계로 합병이 무기한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주들이 원래 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원해 왔었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주 재고에 주주가치 제고에. 예, 주주가치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슈 같습니다. 하지만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아주 자세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시총이 가벼운 점을 조금 들어주셨는데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이제 그동안 합병을 오랫동안 바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기업이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되는지 지점장님께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알 수 없죠. 어떻게 결합될지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매출에 대한 더블 카운팅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매출 인식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출 인식을 하는 것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는데 만약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 매출 중복 인식에 대한 노이즈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바라보는 건 분명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주주 명부를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중에서 가장 상단은 아마 셀트리온 홀딩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주주는 셀트리온 홀딩스죠.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의 대주주는 셀트리온입니다. 때문에 셀트리온 홀딩스 아래 가거나 또는 손자 회사로 되기 위해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해서 셀트리온 제약에 주어야 될 보상을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그룹 차원에서 좋은 전략인 게 뭐냐면 네. 계속 카드를 만지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카드를 쓰는 것보다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호재로서의 완성이 아닌 호재로서의 순환적인 역할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모멘텀이 죽은 모멘텀이 아니라 좀 살아있는 모멘텀으로 수급을 끌어오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실적에 나오는 바이오 제약주다라고 하셨는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 기대감이 살아있는 모멘텀이 좀 많잖아요. 하반기 이익 측면에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성장 포인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비비님? 예, 구체적으로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틀 정도 전에 KB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유플라이마,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요것과 이제 램시마 SC가 이제 미국에서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와 있다라고 한 것이 첫 번째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일리아와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품목 허가 신청이란 점을 뽑을 수 있는데 이게 내년 신제품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업체 M&A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과 이제 플랫폼 등을 구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전반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2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3분기부터는 이제 테바향 CMO 실적도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실적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셀트리온의 이제 삼형제를 보면 사실 이제 주주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하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는 좀 그 기다림에 보답해주는 시간이 좀 펼쳐질지 기존 보유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끌고 가야 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점장님? 네. 목표가 21만 원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탈 중에서 미국 실적에 대한 기대 부분도 있고 네. 최근 삼천당 제약이 가장 핫한 이슈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일리아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일리아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게 작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펀더멘탈도 올라갈 수 있고 그 펀더멘탈 기대감 또한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21만 원 고 의견 네.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제 15만 6천 원, 이제 목표가는 21만 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좀 이제 주주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좀 좋았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서 하나만 지금 좀 담는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담아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강석훈 PB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이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거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방을 생각하면서 투자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안정적인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방금 말씀 주셨듯이 신약 사업이 아니라 시밀러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높은 영업이익률, 즉 30%라고 하는 이 영업이익률을 뽑아내고 있고 다른 두 친구들은 이제 10%의 영업이익률을 가져내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희원 지점장께서는 어떤 종목에 베팅하시겠어요?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약. 네, 그 공시 답변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게 나왔죠. 한 달 후에 다시 답변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면 단연 셀트리온 홀딩스가 주주가 아닌 셀트리온이 주주인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보상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다 좋지만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원픽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레고캠바이오로 넘어가 볼까요?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레고캠바이오 2%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석권 PB는 이제 멈추자, 이익원 지점장은 좀 더 가도 된다라고 신호가 좀 엇갈렸는데 강석권 PB께서는 왜 레고캠바이오는 이제 조금 스탑 사인을 주셨을까요?
사실 뭐 기업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ADC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동력 자체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2,000원대에서 이미 가고 있는 상황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42,000원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높은 매물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을 바라봤을 때 지속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다른 기업들로 투자를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신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목표가를 38,000원 드렸거든요. 그 말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차원의 그 의견이고요. 분명 가시적인 과거의 성과는 있지만 단기의 과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는 이상 이 목표가를 더 올리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ADC의 역량이 계속 커지고 있고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한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이 있는 ADC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총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다소 낮지만 업사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6월 초부터도 좀 4만 원대에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짧게 고사인을 주신 거네요.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신약 기술 이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컨벤션 행사에 참여한 대표는 국내외 파트너링을 통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했고, 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 신약 파이프라인이 미국 임상에 지금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38,000원까지 조금 짧게 트레이딩을 넘어서서 4만 원을 넘어서는 좀 강한 모멘텀까지는 작용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점장님? 바이오는 사실 뭐 아니면 도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목표가를 더욱더 크게 상향을 해야 되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회사의 실적만 봤을 땐 금융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회사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다 이건데,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있고, 다만 ADC 산업의 확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ADC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체에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붙여서 다른 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표적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이죠. 네. 해외에서 올해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클라우딘 ADC를 총 계약금 1.1 빌리언 달러의 그 계약을 맺었고요. 또한 3월에는 화이자가 시젠을 33 빌리언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롯데바이오 같은 경우 ADC 플랫폼을 구축하기 때문에 산업의 확장성이 커져나가고 있어서 성과를 보여주면 더 좋겠지만 네. 성과를 단기에 보여주지 않더라도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DC가 이제 암세포만 표적 항암제로 이제 그 없애는 제거를 하는 그 기술인데, 어쨌든 이 시장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고캠바이오의 기대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사실 조금 한숨이 절로 나오는 좀 구간이잖아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좀 반등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가격적인 전략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비님? 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저는 매물대를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지금 34,000원대라서 사실은 뭐 42,000원대랑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천장이 있는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뚫려 있는 주식, 신고가를 찍는 주식의 모멘텀을 따라가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섹터는 유효하지만 강한 종목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주로 넘어가 볼까요? 영국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아미 오는 9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앵커 투자자로 유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밤에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등을 했고요. 만약에 투자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점장께 들어볼까요? 네. 생성형 AI가 핵심입니다. 당연히 화두에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엔비디아는 중요한 건 이번에 암을 인수하는 건 암의 IP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고 생각됩니다. 그 IP, 지적재산권이 중요하고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 이미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향후에 생성형 AI를 만들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설계와 디자인을 맡고 있는 팹립스 업체의 중요도는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설계는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 때 노강, 식각, 증착 이런 공정을 할 때 노강이야말로 웨이퍼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 설계는 웨이퍼의 밑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도면을 3D 도면을 짜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네. 기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던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상품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성형 AI 하고 있는 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 같은 중요도는 더욱더 확대된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도가 확대되는데 오늘 이제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시스템 반도체주가 매도의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두 분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강석훈 PB께서는 두 종목 모두 고사인을 주셨고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다 스탑을 주셨거든요. 자, 가온칩스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의 특징주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에너지를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7%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 먼저 고사인을 주셨는데 긍정적인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예, 그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가격 상승분을 어느 정도 돌려 놓았지만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오늘 오른 이유는 방금 말씀주셨듯이 이 엔비디아가 암의 IPO, 이 앵커 투자를 논의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 암의 관련주로 계속 꼽히는 종목이 바로 가온칩스랑 코아시아인데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체크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신 기사가 오늘 좀 늦게 번역되고 나서 공개되면서 시차를 두고 상승했습니다. 어제 나온 건데 이것 이외에도 파운드리에 있어서 이제 최대 수혜 전환점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온칩스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하우스로 하반기 3전 파운드리 가동률이 오르고 있고 이런 점에서 또 신규 고객사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원 지점장께서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가온칩스가 이제 암의 공식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점이 지금 이제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단 게 좀 재료 노출이다라고 좀 보시는 걸지 스탑 사인을 왜 주셨을까요? 좋은 업황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좋은 주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가 먼저 갔기 때문에 네. 스탑 사인을 드렸고요. 35,0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사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60억, 내년에 90억, 내후년에 140억.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죠. 네. 분명 ARM을 비교한다면, 피어그룹을 비교한다면 뭐 정당화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의 설계 IP는 한 회사 또는 몇몇 회사가 독점을 합니다. 때문에 이 산업이 커진다고 그 수혜가 당연히 낙수 효과가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먼저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될 때인데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소 과감하게 따라잡는 건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온칩스가 많은 팹리스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좀 다양한 레퍼런스를 쌓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가온칩스의 가장 큰 경쟁력과 하반기에 좀 실적 측면에서 가셔야 되는 성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강성구 PB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개발보다는 양산 쪽에 매출 비중이 오를 예정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이 이로 인해서 양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게 되면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개발 기간은 전반적으로 2년 정도고요. 양산 기간은 10년 정도가 이어지면서 특히나 이 양산 기간이 긴 점이 특히나 좋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량도 양산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게 보여집니다. 2025년 이후로 양산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0나노미터 미만 반도체 비중도 올해 60에서 80%로 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성이 높은 차량용 그리고 AI용 매출 비중이 확대 중이라는 점도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것, 차량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AI에 있어서는 이 서버용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수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이제 35,000원 정도면 좋은 주가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길게 들어볼까요? 네. ARM의 공식 파트너사죠. 근데 공식 파트너사긴 하지만 유일한 파트너사는 아니고요.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IP를 가진 ARM에 대한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결국 생산을 담당하는 팹리스가 아닌 파운드리 업체의 공식 파트너가
가 조금 더 실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뭐 스탑 의견 드렸고요. 하지만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AD 테크놀로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오늘 3%대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의 지금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자, 이익원 지점장께 먼저 스탑 신호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까요? 네, 마찬가지고요. 좋은 기업, 좋은 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결국 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TSMC의 디자인 하우스를 모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하지만 체질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와에 얼마나 성공했냐 차이가 아니라 TSMC는 퓨어 파운드리입니다. 단순하게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죠.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 자체의 브랜드가 있고요. 자체의 시스템 LSI 팀이 있습니다. 때문에 퓨어 파운드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주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스템 LSI가 스핀오프 정확하게 분사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 ODM 업체를 대만의 GUC처럼 키워주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석훈 PB의 그러면은 고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보유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최선단 공정 설계에 들어가 있고 이제 3D 패키징과 같은 차세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AI 반도체에서 수혜를 받을 때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강석훈 PB께 그 목표가에 대한 그 전략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가격은 28,000원대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가격 25,000원대에서 매도를 고민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서 가격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2,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8,0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000원 목표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매도의 기술 셀트리온과 레고캠바이오,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현재의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볼까요? 새로운 오토모티브와 성신량의 우선주가 9%대 상승률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진칼 우선주 그리고 삼성제약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4% 강세 보이면서 3,1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베노홀딩스가 9%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과 132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오늘 시간에서 9% 상승하면서 4,2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휴림네트워크스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시세 분출하면서 7%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판매업체인 오아임 INT 오늘 정규장에서 1%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7%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에 마감한 금양 시간에서 2.6%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9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원자력 관련주인 우진과 한전산업이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8% 상승이 나왔고 한전산업은 1%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두 종목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키스트 보겠습니다. SM 자회사 매각설에 오늘 15%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에서 2% 넘게 밀리면서 7,8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PCB 관련주인 TLB 오늘 3%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2.3% 밀리면서 2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이고요. 자, 먼저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희진 파트너의 종목 6월 1일에 제시한 TLB 지난주에 목표가 26,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21%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권 PB의 종목 6월 22일에 제시한 대덕전자 오늘 목표가 34,000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두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홍희진 파트너께 TLB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간에서 2% 정도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목표가를 우선 상향 조정하셨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담아볼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일단 담는 거는 조금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오늘 시장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도체주가 일단 주도주인데요. 근데 모든 반도체가 다 잘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뭐 메모리 모듈 쪽이나 SSD,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업황 개선 기대감과 아니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 연관돼 있는 AI에 연관돼 있는 이런 섹터들의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어떤 소재단, 그다음에 지금 장비단, 그다음에 지금 기판 이쪽이 지금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TLB도 그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매출처가 굉장히 좀 다변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고 미리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좀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이 돌파가 됐다라는 건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일단 32,000원 라인까지는 좀 잡고요. 그다음에 지금 27,500원 정도로 익절가를 좀 상향시키는 전략이시라면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소재 장비 기판단에서 탄력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익을 챙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강석권 PB의 대덕전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략 점검 받아볼까요? 예, 대덕전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PCB 기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패키징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FC, BGA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곳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서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재고가 이제 정상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LB와 대덕전자와 같이 라이징 스탁이 될 오늘의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하이브 가지고 오셨고요. 강석권 PB 인터플렉스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 CNG 하이테크 가지고 오셨는데 홍희진 파트너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브 지금 어떤 매력 포인트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하이브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주도 주격은 아니지만 일단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아티스트 탄탄한 경쟁력과 실적 노이즈가 저점에서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이징 포인트로 소속 아티스트의 경쟁력 그리고 실적에 대한 노이즈 지금은 저점에 담아볼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자, 사실상 지금 굉장히 핫한 아티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지금 하이브고 그다음에 JYP 쪽이 가장 모멘텀이 굉장히 좀 셉니다. 근데 이제 주가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최근 뭐 SM이나 YG 쪽, 특히나 이제 SM 탄력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이브가 갖고 있는 이제 아티스트들은 경쟁력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컨센 대비 좀 낮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죠. 850억 정도가 원래 컨센이었으면 지금 한 720억 정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것 같다라는 어떤 우려감인데 매출액은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장사는 그만큼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 증가 요인들이 좀 많았다라는 측면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콘서트 이슈 이제 이 부분도 좀 악재 요인, 그다음에 오늘도 장 초반에 뭐 넷마블이 지분 매각할 수 있다는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투심에 어떤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TS와 지금 최근에 가장 작년에 핫했던 슈퍼루키가 뉴진스거든요. 근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7월에 이제 컴백을 좀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도 TXT라든지 세븐틴, 그다음에 지금 정국이나 비 이런 이제 어떤 솔로 앨범이나 지금 정규 앨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데뷔를 좀 그러니까 컴백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모멘텀은 저는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상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어서 수익 낼 수는 있긴 하지만요. 빠지는 종목을 잘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이브는 지금 위치가 상당히 조금 매력적으로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눌릴 때 조금씩 담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하이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30만 원 선을 좀 넘어서나 했는데 거기서 꺾여서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30만 원 트라이를 해볼까요? 일단은 차트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일단 지금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6월 중순 정도에도 31만 원 터치하고 좀 밀리긴 했는데 박스권 저점 자리까지는 좀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6만 원 자리에서 23만 5천 원 자리, 그러니까 지금 61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사실상 오늘 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갔던 게 갑자기 빠지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쟁력이 탄탄하고 밀렸을 때 가격 부담이 없을 수 있는, 아니면 조정을 이미 좀 받았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조금 없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도 선택을 하는 것도 네. 상당히 조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갈 수 있는 실적과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인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강석권 PB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인텍 플러스의 라이징 포인트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혜가 있다라고 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사들이 입증한 기술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텍 플러스의 그러면은 기술 강점 그리고 성장 스토리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반도체 검사 장비를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이 인텍 플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수요가 거의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죠. 이때 특히 COWOS라고 해서 Chip on Wafer on Substrate 패키징 생산 능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텍 플러스의 사업부가 총 3개인데 그중에서도 1사업부와 2사업부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40%, 60%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객사들이 또 이 기술력을 입증해줬다는 점을 두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고객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우수하고 AI 반도체에도 걸쳐져 있는 데다가 글로벌적으로도 좀 확대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자, 인텍 플러스가 이제 추세를 보면은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격 전략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1차 목표가는 42,000원 말씀드립니다. 이미 최근에 많이 올랐고 신고점 돌파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AI 반도체 수요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테스트 장비로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보했고요. COWS 캐파 확대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또 높은 밸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34,000원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AI 반도체 강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익을 챙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CNG 하이테크 라이징 포인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단순합니다. STI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뛰어나죠. STI를 따라간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후공정 투자에 대해서도 신사업에 대한 수혜 가시화됩니다. 때문에 본업도 좋고 신사업도 좋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본업도 좋은데다가 신사업까지 좋다. 그러면은 올해 좀 이익 성장세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생성형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게 이번 HBM의 1등자를 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TSV라든가 후공정에 대한 장비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결국 생성형 AI 칩을 수주받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팹을 증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칩에 들어갈 HBM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후공정 팹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파운드리에 대한 증설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국내 또는 해외의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 3기, 평택 4기에 대한 메모리 팹 투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장비 회사가 거기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팹을 증설하게 된다면 팹 안에 들어가게 되는 CCSS, 바로 공장 외곽에서 화학 연료를 공급해주는, 화학 원료를 공급해주는 이 장치야말로 팹을 증설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장비입니다. 때문에 향후에 테일러라든가 그리고 후공정 투자 그리고 평택 투자가 이어질 시에 반드시 동사의 CCSS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STI도 마찬가지 CCSS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STI의 상승세는 CCSS가 아닌 리플로우 장비죠. 동사 또한 CCSS를 캐시카우로 깔고 있고 향후에 드라이 애칭, 가스 신사업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본업과 신사업 모두 괜찮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후공정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수록 동사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HBM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팹 증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CNG 하이테크의 성장이 확실하다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좀 확연하게 방향을 좀 위로 잡은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짚어갈까요? 네. 타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 비해서 오른 폭도 없고요.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쌉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타 홍희진 파트너의 하이브, 강석훈 PB의 인텍플러스,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의 CNG 하이테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아임 INT인데요.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판매 업체로 오늘 1%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22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량 1위 기록 중인데요. 5%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발족 소식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만 1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강한 기세 시간외 거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MSC 올라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발암물질로 분류될 예정인 아스파탐의 대체제인 천연감미료 에리스톨 스테비아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최근 급등한 종목입니다. 이후 조정 후 차차 다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3% 정도 밀렸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 실리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3% 상승한 7,9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는 성호전자입니다. 전자부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LED 조명, 필름 콘덴서, 증착 필름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정규장에서 2% 가까이 밀렸지만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되면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베노홀딩스입니다. 태영건설과 132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공시하면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6%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MSC부터 보겠습니다. 설탕과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업체로 최근 부각 중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3%대 하락했지만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지금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지금 아스파탐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일단 WHO에서는 14일 날 발암물질 지정 여부가 또 결정이 납니다. 시간이 아직은 뭐 많은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이제 나온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니까 한 3시 58분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식약처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아스파탐 대체 물질 발굴 현황 조사 추진한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동사 MSC한테도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센 건 아니지만 주가가 그동안에 지금 상승을 했던 거를 좀 감안을 해보시면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물론 지금 디데이 날짜가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WHO의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정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를 좀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상 매매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고점 자리 한 8,000원 라인의 돌파 시도 또는 그 자리의 어떤 안착 여부, 이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살아있는 테마고요. 다만 시간이 조금 많지 않으니 오늘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내일 적절하게 또 단기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OIMINT 보겠습니다. 최근 매각 본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요. 정규장에서 2거래 연속 하락했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대응하면 좋을까요? OIMINT는 사실 되게 우량주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구 업체, 인테리어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큰 규모는 아닌데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 좀 미만이고, 그다음에 20억에서 30억 정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뭐 40억, 2021년도에 37억, 작년 16억, 뭐 이렇게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빠지긴 하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서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에 상한가 가긴 했었는데 지금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슈 자체는 얼마 전에 이제 매각 이슈가 좀 있었고,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았던 종목이라서 오히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추세는 뭐 3,500원이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일단 힘이 조금 빠지면 좋은 그림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를 좀 해주는지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좀 보시면 어떨까. 다만 이제 우량주지만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바닥 시그널을 아직까지는 잡아내지 못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 한미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AI 산업 발전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혜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만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한미 반도체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밸류는 비싸다. 다만 모멘텀은 살아있다. 근데 오늘 상한가 같지만 역시나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성장성이 높은 게 이제 AI 쪽이고, AI라는 건 이미 어찌 보면 시작된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 성장성을 굉장히 좀 많이 지금 갖고 오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럴 때 매매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와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추가 상승을 좀 노리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눌릴 때 또 잡아야 될 거냐, 따라 붙어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분명히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좀 팁은 뭐냐면요. 요건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급등하고 나서 조정받고 또 급등하고 지금 횡보하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한번 거래가 터지고 급등하면 그 다음에는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 그러니까 매물 수화 과정들이 그동안에 좀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그와 똑같은 흐름을 보일 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에서는 좋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살 수도 없고 들어가서 얼마나 먹고 나올지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따라붙기는 좀 부담. 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는 비싸지만 모멘텀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신고가를 돌파한 만큼 부담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룸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스트 전략까지 짜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세 지수 모두 빨간불로 거래됐고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1.26% 강세로 장을 마감해줬습니다. 선전지수도 오늘 강했습니다. 1.6% 상승 마감이고요. 항생지수도 2%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이어갑니다. 주미 중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미국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미국 측이 소통 라인을 열어두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양국 사이에서 구체적인 진전 계획이 논의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장관에 이어서 재무부 장관의 방중 후에 미중 양국이 소통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급부상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 제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0.03% 보합권 출발입니다. 프랑스 어떻게 장을 열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까크 지수도 힘을 내주는데요. 0.12% 소폭 상승하면서 개장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유럽연합의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